안녕하세요, 이문호입니다. 자, 드디어 1강에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네요. 자, 앞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강은 순열과 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순열과 조합 고등학교 할 때 배운 거 잘 기억하고 있나요? 그게 바탕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순열의 또 다른 종류, 조합의 또 다른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물론 이미 여러분들은 다 배웠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 강좌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본 유형서를 다 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풀어 사실은 이해를 할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핵심적인 거 몇 가지 1스텝에서는 그런 것들을 몇 개 하면서 선생님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원순열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원순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개념 정리되어 있는 걸 가져와 봤어. 그러니까 가져왔더니 원순열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딱 나와 있어. 원순열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 원이 하나 있으면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원이어야 돼. 이게 원 외면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의 간격이 있잖아. 얘네들의 간격이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어디를 앉든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의자 있잖아. 의자. 앉아있는 요 놈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원순열 얘기를 공식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냥 원형으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이제 돌리면 위에서 보고 얘를 돌려봐. 뱅글뱅글 돌리면 어디서 보나 똑같이 보여야 되는 거지. 돌려도 이 모양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간격도 일정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와 우리가 원순열을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에 이제 얘네들 4명을 가지고 여기다 앉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그냥 4명이니까 어떻게 해? 4명이니까 4팩토리얼이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순열이잖아. 그치? 1번 학생이 여기 있을 경우, 여기 있을 경우, 여기 있을 경우, 여기 있을 경우 모두 다 똑같지. 그치? 어디에 앉아도 똑같기 때문에 그때 4로 나눠서 우리는 4명이 앉으면 사실상 3팩토리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들어. 근데 이 원순열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꼭 3팩토리얼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원을 뱅글뱅글 돌려서 똑같은 자리에 1번이 앉을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어서 나눠서 계산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진 않아. 어떻게 생각하냐면 크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그냥 원순열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원순열의 수는 그냥 n-1 팩토리얼을 이야기하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원순열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다른 것이 몇 개 있는지를 세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원순열이라고 이야기하면 요 4명이 있어. 그냥 이걸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 4-1 팩토리얼인가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얘를 4개면 원순열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3팩토리얼이지. 그치? 맞아? 거기다가 얘네들이 1번이 옮겨가면서 달라지는 게 몇 개가 있는지를 곱하는 방식. 즉 1번이 여기 있을 때랑 1번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각각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그치? 다 같은 게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곱하는 방식. 뭐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처음 번째는 어떻게 한 거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두고 같은 게 몇 개 있는지로 나누어서 계산한 거였어요. 나누어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다고. 근데 얘는 아예 n-1 팩토리얼이라고 두고 다른 게 몇 개 있는지로 계산한다는 거야. 그거 예를 좀 이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건 고정해서 나타나는 순열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내가 이 4개가 있으면 4개 중에 하나를 먼저 배치를 해. 4개 중에 1개. 1개를 배치했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 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전하면 서로 다른 경우가 되지. 그치? 그래서 고정을 해서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하나 따지는데 4개 중에서 한 군데 고정을 하면 이 고정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야? 1개야, 1가지. 선생님 여기도 앉을 수 있고 여기도 앉을 수 있고 여기도 앉을 수 있는데 먼저 얘 앉힌다고 1가지인가요? 1가지. 왜?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한 명이 앉아 있는데 얘를 돌려보면 어떻게 돼? 돌려보면 똑같지, 그치? 그래서 1가지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애들 3개를 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여기다 앉히면 그건 다 서로 다르게 되지.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앉히는 거랑 A, B, C 이렇게 앉히는 거는 누군가를 여기 앉힌 다음에 얘 왼쪽에 B하고 오른쪽에 C가 있는 경우와 왼쪽에 A랑 오른쪽에 B가 있는 건 다른 경우잖아. 또 A, B, C 이렇게 앉아도 마찬가지 얘 기준으로 볼 때 계속해서 달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하나 들어간 분으로 인해서 얘네들은 아무리 회전을 시켜도 다 다른 게 나타나니까 사실상 3개를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n-1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게 바로 우리가 원순열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해볼게. 자, 예를 들 때 어떤 걸로 선생님이 예를 들 거냐면 다각형 모양의 탁자로 예를 들어볼 거야. 이제 다각형 모양의 탁자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비법 노트에다가는 원순열의 수 곱하기 그 다음에 회전시켰을 때 겹쳐지지 않는 경우의 수 두 번째 거를 선생님이 소개한 3가지 중에 두 번째 걸 가지고 했었었지, 그치?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다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다고 해. 의자 모양 다 같아야 되고 간격 다 일정해야 되고 얘 직사각형이어야 되고 얘네들이 앉은 것도 대칭되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있을 때만 하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봐봐. 회전시키면 같아 보이지, 그치? 회전시키면. 맞아? 그럼 원래는 6명이니까 6팩토리얼이야. 그럼 회전시켜서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지 세보려고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A라는 사람을 여기 앉혔을 때랑 A라는 사람을 여기 앉혔을 때 A라는 사람을 여기 앉혔을 때 여기 이렇게 6군데 앉을 수 있는데 얘가 여기 앉게 되면 얘가 여기 앉는 거랑 어때? 같은 거지, 그치? 맞니? 그러니까 얘가 여기 앉는 것과 여기 앉는 것이 같으니까 6명을 앉힐 때 얘가 여길 먼저 앉느냐 여기를 먼저 앉느냐는 같은 거라서 같은 게 몇 개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2개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다각형으로 나타낸 순열은 이렇게 계산을 해.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두 번째 방법. 다각형도 돌리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6명을 돌렸어. 그래서 원순열이라고 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나를 봐야 되는 거지. A가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는 다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 다른 경우지. A가 앉아서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3군데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달라져서 나타나는 게 3군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걸 3번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3번째 방법으로 하면 한 명을 고정시키라고 그랬잖아, 그치? 아무나 한 명을 넣어. 아무나 한 명을 여기다 딱 넣으면 얘가 여기 있는 경우는 1가지야, 2가지야, 3가지야. 얘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땐 어때? 각각 다 다른 경우지, 그치? 여기 있을 때는 고정을 시키고 싶은데 내가 여기다가 고정을 시키는 것이랑 여기다 고정시키는 거랑 여기다 고정시키는 건 다 달라. 그치?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명이야. 3가지야, 3가지. 그런데 거기다가 여기다 이제 고정을 시켰다고 하자. 한 사람을 여기다 먼저 놨어. 그럼 여기 옆에 있는 5명의 자리는 얘 때문에 누가 앉더라도 회전이 되면 어떻게 돼? 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회전이 돼도 서로 다른 경우가 되지, 그치? 얘 때문에. 얘 왼쪽, 오른쪽이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서로 다른 게 5팩토리얼 가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한다고. 순열처럼 계산한다고. 누군가 하나 먼저 들어가면 순열처럼 계산한다.
이게 이제 얘네들의 방식인데 어떻습니까? 세 개가 다 똑같습니까? 얘는 3 곱하기 5 팩토리얼이야? 다 똑같지, 그치? 그래서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이거. 다른 건데 어쨌든 이 셋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계산할 줄 알면 여기 원순열에 나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원순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순열이 뭔지 기억하시고 언제 적용되는지 기억을 해야 돼. 언제 적용되는지. 간격이 같아야 되고 의자 모양도 같아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각형 모양 또는 원의 모양에서 또는 뭐 어떤 규칙성이 있는 그런 모양에서 얘네들을 원순열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다른 걸 곱할 건지 아니면 회전에서 같은 게 몇 개인 건지 전체 순열에서 나눌 건지 아니면 고정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수를 앉혀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원순열을 계산할 건지 그걸 우리가 정해줘야 돼. 선생님이 그러면 문제 풀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고난도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을 믿고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래서 원탁의 앉기 먼저 해보면 아들과 딸이 각각 3명, 1명이 있는데 어느 부부가 한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하려고 한대. 원탁에 6명의 가족이 둘러앉을 때 3명의 아들 중 적어도 1명은 나머지 형제들과 서로 떨어져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6명이 이렇게 앉아 있을 거야. 이렇게 원탁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뭐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6명이 앉을 건데 여기서 아들 3명, 아들을 선생님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딸을 X라고 이야기할게. 그 다음에 부모 있잖아. 부부를 가지고 선생님이 세모라고 이야기해 볼게. 그러면 이 한 식당에서 모임하는데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3명의 아들 중 적어도 1명은 나머지 형제들과 떨어져 앉는 방법을 물어봤어. 그럼 사실 이거는 적어도 1명은 그랬으니까 아예 애초에 형제들끼리 다 이웃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웃해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이웃하는 그런 경우만 빼버리면 어떻게 돼? 나머지는 이웃해 있지 않는 경우가 되겠지, 그치?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될 것 같아.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결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그냥 6명을 원형에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고민할 게 없어. 5팩토리얼 마이너스 이웃해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자. 이런. 이웃해 있다는 얘기는 형제들이 서로 아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얘네들이 다 3명이 동그라미 이렇게 묶여져서 있어야 돼. 그리고 딸 하나는 따로 떨어져서 앉아도 되고 엄마 아빠도 따로 떨어져서 앉아도 되니까 사실상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것들은 4개지, 4개. 4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러면 4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놓고 선생님 얘네들을 한 자리에 앉히면 여기는 모양이 이상해지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규칙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 여기 앉아있는 애들을 여기다 넣고 적당하게 간격을 다 벌리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지, 그치? 그 적당히 간격을 벌리는 건 우리가 경우의 수로 따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에 묶어서 있을 때는 하나로 생각하고 풀라고 아마 기본 유형서들에서 많이 봤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하나로 생각하고 나머지 하나 어떻게 돼? 4팩토리얼이 4-1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앉히는 경우는 4-1팩토리얼이 된다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는 어때? 어차피 한 뭉탱이로 있는 거니까, 한 묶음으로 있는 거니까 상관없지, 그치?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나 돼? 3팩토리얼이야, 3팩토리얼. 여기 하나에서 얘네들끼리 자리 바꿔라 이러면 3팩토리얼 가지나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곱하기 3팩토리얼 하면 얘네들이 이웃하는 경우가 돼.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자, 120에서 얼마 빼면 됩니까? 66에 36을 빼면 돼. 따라서 84, 84가지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접해봤을 그런 문제로
풀어봤어. 두 번째. 이번엔 색칠학인데 고전적으로 색칠하기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치? 가운데 또는 영역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부터 색칠해라. 주변 영역이 가장 많은. 딱 봐도 이건 가운데지, 그치? 얘가 8개 면하고 다 이웃해 있어. 여기부터 색칠하라고 아마 배웠을 거야. 그치? 그리고 얘는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하면 어떻게 돼? 같은 거지, 그치? 여기에 무슨 색을 칠해도 회전하면 다 같은 색이 되는 거야. 같은 모양이 되는 거지. 따라서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냐? 9가지 색이잖아? 여기 먼저 칠할 거를 정해야 되겠네. 그치? 여기는 9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8개는 원형으로 놓는 거야. 색을 하나 칠한 다음에 8개를 원형으로 놔야 되니까 8-1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래서 9 곱하기 7 팩토리얼이 답이 되는 걸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이제 식탁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10명의 학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의 식탁에다가 여러분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그렇게 앉히는 경우의 수가 최대인 경우와 최소인 경우를 분수로 나타내라. 어떤 거 분해? 최대분의 최소의 값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회전하 일치하는 것.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탁자에 앉히는 문제를 해볼 건데 선생님이 각각을 두 가지 경우로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볼게. 두 가지 경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 A라는 놈을 1번 방법과 2번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야. 1번 방법은 뭐였었냐면 쟤네들을 전체를 순열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게 서로 몇 개나 있는지를 우리가 따져보는 방식이었지. 그래서 무조건 1번 방법으로 하면 다 10개씩이잖아. 10팩토리얼을 나누는데 서로 같은 게 몇 개 있는지로 나누는 거야. 그럼 같은 게 몇 개인지로 나누는 것은 A가 즉 여기는 A, B, C, D라고 하니 스몰 a라고 하자. 스몰 a, b, c, d, e, f, g, h 뭐 10명이 이렇게 앉아 있다면 스몰 a가 여기 있을 경우와 여기 있을 경우, 여기 있을 경우, 여기 있을 경우, 여기 있을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10개 중에 하나. 그치? 근데 여기 있을 경우와 여기 있을 경우는 어떤 경우야? 같은 경우지. 그치? 또 여기에 A가 있는 경우는 같은 경우야. 왜냐하면 2명씩 앉는데 그 왼쪽에 앉는 거잖아. 같은 경우가 몇 개가 나와? A가 앉아서 처음에 A가 앉아서 같을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 거야. 여기 다 처음에 A가 앉았을 때 같은 경우지. 그치? 그럼 어떻게? 5로 나누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저걸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9팩토리얼, 10-1 팩토리얼 이렇게 쓰잖아? 그리고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는지 찾는 거지. 자, A가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다른 경우지. 얘네들 다른 경우잖아. 얘는 왼쪽에 앉는 거고 얘는 오른쪽 끝에 앉는 거잖아. 자, 이쪽에 앉아볼게. A가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 여기 앉는 건 얘랑 같고 여기 앉는 건 얘랑 같으니까 서로 다른 경우는 여기 앉고 여기 앉는 경우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곱하기 2. 서로 다른 게 2개 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이게 A의 경우의 수야. 감이 오죠? 자, B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똑같이 10팩토리얼을 가지고 서로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야. 얘가 여기 있을 경우, A가 여기 있을 경우랑 여기로 다시 올 경우, 얘가 여기 있으면 여기로 올 경우가 서로 같은 경우지. 맞아? 또 A가 만약 여기 있다고 해봐. 같은 경우는 여기 있을 때 같은 경우지. 같은 경우가 몇 가지밖에 안 나타나? 2가지밖에 안 나타나.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야. 얘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 무조건 원순열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는지 보는 거지. 서로 다른 거. 자, A가 어디 앉을 때 같은가 다른가 봐봐. A 여기 앉을 때 여기. 이런 경우 다 달라 같아. 전부 다 다르지, 그치? 다르니까 5가지가 서로 다르니까 원순열에다 5가지를 곱하면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C는 이제 쉽게 해결이 되겠지, 그치? 10팩토리얼을 자, A의 위치 A가 여기 있을 때 얘랑 같고, 그쵸? A가 여기 있을 때는 A가 여기 있을 때랑 같고, A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랑 같고, 여기 있을 땐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땐 여기 있을 때랑 같겠네. 각각 A가 같아질 수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
그렇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오는 경우밖에 여기 있다면 그런 경우밖에 없어. 그렇지? 어디에 앉더라도 두 가지밖에 없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같은 경우가 같아지는 경우가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서로 달라지는 경우는 9팩토리얼인데 9팩토리얼이잖아 전체. 이거 원순열로 서로 달라지는 경우 몇 개 있냐? 여기 A가 있을 때, 여기 A가 있을 때, 여기 A 있을 때 다 다르지, 그치? 맞니? 곱하기 5로 쓰면 되겠네. B하고 C는 같네, 경우의 수가. 그쵸? D를 봅시다. D는, 얘는 잘 봐봐. 이 도형 자체가 회전에서 같지 않아. 왜?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이등변삼각형이라고 해도 회전에서 여기 A가 다 선생님 써볼게. 어느 A가 서로 돌렸을 때 똑같아지는지 한번 봐봐.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치? 저거는 10팩토리얼이야. 그냥 고민할 게 없어. 10팩토리얼을 달라진 게 없으니까 1로 나누는 거고 9팩토리얼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 A가 어디 있어도 다 다르니까 10가지가 다 달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되니? 그럼 가장 작을 때는 언제야? 가장 작을 때는 얘겠네. 얘. 가장 작을 때. 가장 클 때는 얘야. 가장 큰 것분의 9팩토리얼 곱하기 10분의 9팩토리얼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5분의 1인가요? 잠깐만. 거꾸로였나? P분의 Q. P가 분자에 있어야 되는구나. 최대인 경우. 그러니까 거꾸로네. 그치? 다시. 9팩토리얼 곱하기 2분의 5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순열을 많이 풀어보다 보면 충분히 자주 만나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된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스텝 1은 그래도 좀 기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중복순열에 대해서 좀 같이 봅시다. 사실상 중복순열은 순열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사실은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풀어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4개의 숫자에다가 4개의 영역에다가 숫자 1, 2, 3을 넣고 싶어. 그래서 4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다고 해봐. 그러면 사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1, 2, 3 중에 하나니까 3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1, 2, 3 중에 하나.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3가지 중에 하나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어떻게 돼? 3가지지, 그치? 그래서 3의 4제곱해서 81로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사실 중복순열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개인지를 세는 게 핵심이야. 근데 이걸 굳이 공식으로 또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이런 거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를 뽑아? 4개를 뽑는 거야. 4개 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숫자 3개 중에서 뽑는 거야. 중복 허락해서 4개를 뽑아. 얼마야 이거? 이걸 3의 4제곱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공식에 맞춰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 3파이 4나 4파이 3 모두 다 가능하다. 특징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 3, 4의 크기는 뭐가 커도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고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곱해주면 돼.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수를 계산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안 틀리는 방법이야. 그래서 중복순열은 거창한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자, 그걸 문제를 통해 선생님이 보여줄게. 네 번째 중복순열. 첫 번째는 10개 위치 각각 서로 다른 음각이 3가지씩 세워질 수 있대. 여기에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음각을 뭐 이런 식으로 파는 거지. 위에서 보면 요만큼 파는 경우, 요만큼 파는 경우, 이만큼 파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그때 만들 수 있는 열수의 개수는 단 음각은 한쪽 면에만 새기고 10개 위치 모두 반드시 새겨야 된대. 그럼 여기 새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 여기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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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다 3가지씩 셀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3의 10제곱까지만큼 할 수 있다. 이걸 공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쉽지, 그치? 그 다음에 MATH에 4개의 문자로 중복을 하여 4문자로 된 암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문자 H를 반드시 포함하는 암호의 개수는 그래서 4개의 문자를 다 채워서 넣고 싶대.
그럼 뭐 4개 문제 그냥 집어넣으면 4가지 세울 수 있고 4가지 채울 수 있고 4가지 채울 수 있고 4가지 채울 수 있어서 그냥 채운다고 하면 다 4제곱 가지일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드시 h를 포함한대. 이 중에 반드시 여기가 h가 있든 뭐 여기가 있든 여기가 있든 여기가 있든 h는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만약에 h를 어디에도 넣지 않는다고 해보자. 여기도 h를 안 넣고 여기도 h를 넣지 않고 h를 넣지 않고 h를 넣지 않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뭘로 이루어진 거야? h를 제외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치? h를 빼면 몇 개 문자 남아? mat 3개 남아. 그럼 여기다가 h를 뺀다는 것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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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h를 제외하면 3의 4제곱까지만큼 채워낼 수 있는 거야. 우리 뭐 찾는 거야? h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 찾는 거야. h를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전체에서 h를 하나도 포함 안 하는 3의 4제곱을 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여기 적어도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야.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h를 제외한 경우의 수를 빼주면 h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저건 얼마야? 256 빼기 81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175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중복순열은 일반적으로 그냥 경우의 수로 따져주는 게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면 곤란하겠지. 그치? 중복순열에선 틀릴 것이 없어요. 자, 이번엔 세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1, 1, 2, 2, 3과 같이 같은 것이 1이 2개, 2가 2개 이렇게 있잖아. 총 5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있어.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1, 1, 2, 2, 3이나 1, 1, 2, 2, 3이나 어때? 같아. 선생님 지금 뭐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1하고 1을 이렇게 순서를 바꿨다고 해봐. 같은 숫자끼는 순서를 바꿔도 어때? 달라지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야. 이런 경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얘네들 같은 문자이니까 이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한다. 그러면 같은 것이 이게 자리 바꾸면 서로 어때? 같은 게 돼. 얘네들도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같은 게 돼. 그래서 총 원래는 5개를 그냥 나열하면 5팩토리얼 되는데 같은 것이 자리 바꾸면 서로 같은 게 되고 또 같은 것이 자리 바꾸면 서로 같은 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이런 공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 또는 어떻게 된 것도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쓰냐면 아까 앞에 MA, TH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데 반드시 T가 H보다 앞에 있도록 하고 싶어. 이 기본 유형에서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했던 내용인데 T가 H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배열할 때 T가 분명히 H보다 이쪽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앞에 있다는 거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는 어때? 나머지는 MA는 어떤 순서에도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얘네들만큼은 순서가 있는 거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뒤에 있는 H를 문자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을 바라볼 수 있냐면 얘네들은 M, A, 그 다음에 T, T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 그러면 TT 문자가 어때? 같은 거지, 그치? 같은 거잖아.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계산하면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서 이게 12가지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선생님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맞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TT를 일렬로 나열해 볼게. 그럼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야. T, M, T, A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그치? T, T, M, A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때 이렇게 돼 있는 것에 얘를 뭐로 바꾸라는 얘기야? 얘를 H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얘 뒤에 있는 걸 H로 바꾸는 거야.
그럼 TMHA, THMA. 네 문자로 나열한 거 맞지? 근데 T가 왼쪽에 있는 거 맞아?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렬로 나열하되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걔도 뭘로 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문제로 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꼭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뒤에 가면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6번째 문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2, 2, 3, 3, 4, 4, 4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여 7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그랬어. 이웃한 2자리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 자연수의 개수는 그랬어. 이번에는 이웃한 2자리 수 곱이 뭐래? 짝수가 된대. 자, 그럼 이웃한 2자리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짝수끼리 곱해도 짝수가 되고, 그치? 홀수 곱하기 짝수를 해도 그렇게 되고, 짝수 곱하기 홀수를 해도 그렇게 짝수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이웃한 두 수는 이런 경우 말고 또 뭐도 있어? 홀수 곱하기 홀수인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홀수 곱하기 홀수는 어떻게 돼? 홀수지. 얘네들은 다 짝수인데 유일하게 얘만 홀수야. 아, 그러면 2자리수의 곱이 모두 짝수인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 중에서 홀수끼리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홀수끼리 붙어 있는 놈을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네. 그치? 뭐 그렇게 계산해도 되겠네. 또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것은 지금 보면 짝수가 5개고 홀수는 2개야. 짝수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짝수들 사이에 홀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래도 연속한 두 수는 연속한 이웃한 2자리의 곱은 짝수가 되겠지. 자, 어떤 게 편하십니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2, 2, 4, 4, 4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에 3을 넣는 방법이 나을 것 같아. 자, 왜 낫냐? 이거 한번 해볼게. 2, 2, 4, 4, 4. 전체 5개인데 2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되지, 그치? 그럼 이런 게 있다고 하자. 이런 게 그 중에 하나라고 하자. 그럼 나는 이제 어디다가 3 2개를 넣을 거냐면 여기나 여기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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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6군데 중에서 2군데에다 3을 집어넣으면 3끼리는 붙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3을 넣거나 여기에 3을 넣는 경우 또는 여기에 3을 넣는 경우와 여기에 3을 넣는 경우 이거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선생님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 그치? 3은 자리를 바꿔도 얘네들 여기다가 어디다 넣어도 여기 2개만 택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3, 3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3을 넣을 수 있는 경우만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데 3을 넣을 수 있는 건 6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2개만 뽑아내는 조합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거는 얼마냐? 5, 4, 20, 10 곱하기 6, 5, 15인가요? 그래서 150까지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러면 선생님 전체 경우의 수에서 홀수끼리 이웃해 있는 거 이거 빼면 그래도 똑같이 150개 나오나요? 해봐야지. 그렇지? 해봅시다. 전체 나열하는 게 어떻게 돼? 7개야, 7개. 7개인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계산해. 그치?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전체에서 이 중에서 뭘 빼는 거야? 홀수끼리 이웃해 있는 거 빼는 거지, 그치? 자, 홀수끼리 이웃해 있다는 얘기는 얘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로 생각하고 자리 바꿔도 쟤는 3, 3, 3, 3 똑같아, 그치? 그럼 이걸 홀수 하나, 3 하나랑 2, 2, 4, 4, 4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지? 6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홀수끼리 이웃하는 그런 경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7654 3팩토리얼 약분하면 2 곱하기 2 마이너스 654 21 3팩토리얼 약분하면 그렇게 되지. 2는 4 5, 6에 30 37에 21 210에서 빼기 2는 4 60이네요. 빼면 얼마야? 150개 나와? 이렇게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쵸? 블랙라벨이 이렇게 우스웠어. 응? 자, 1스텝입니다. 아직. 그 다음에 최단 경로의 수. 일단 최단 경로의 수를 문제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계산을 해. 자, 이건 왜 그렇게 하느냐? 다시 한번 원리를 따져보면 최단 경로로 하는 대표적인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 자, A에서 B로 가고 싶어. 그러면 가로로 4칸 가고 세로로 2칸 가면 가로로 4칸, 세로로 2칸 가는 모든 경로들은 최단 경로가 되는 거지. 뒤로만 안 가면 돼. 뒤로. 아래로만 안 내려가면 돼. 오로지 오른쪽으로 4칸, 위로 2칸만 가면 얘네들의 간격도 안 같아도 돼.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선생님이 한번 문자로 나열할게. A, B, A, B, A, A. 이건 어떻게 가라는 걸까? A 가고 B 가고 A 가고 B 가고 A, A 이렇게 간 거야?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최단 경로의 수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얘는 6팩토리얼을 4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타낸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야. 맞죠? 그럼 여기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또는 어떤 방식이 있냐면 최단 경로를 갈 때는 이런 거 무시하고 직접 세는 방법이 있어. 직접 세는 방법. 어떻게 직접 세냐면 이렇게 세는 거지.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 여기다 1이라고 적는 거 한 가지. 그럼 얘는 양쪽 방향으로 가잖아. 길이.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왜냐면 한 가지로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는 게 한 가지잖아. 현재. 이쪽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이렇게 되지. 계속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왼쪽 위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위로 가는 게 있는데 경우의 수는 이쪽으로는 다 한 가지야. 왜냐면 쭉 해서 한 가지밖에 없잖아. 한 가지로 온 거야. 여기까지 오는데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가지야.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갈림길과 이쪽에서 오는 길이 만나는 거잖아. 여긴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이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 이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이쪽에서 오는 것과 이쪽에서 오는 거. 여기 한 가지 방법이 오고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오니까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갈림길들에다가 숫자로 얘네들의 가지수를 쓰는 거지. 그렇죠? 몇 가지인지. 3 더하기라면 여긴 4가지 길이 있고 여긴 5가지 길이 있고 3 더하기 3 하니까 여기 6가지 길이 있고 그 다음 6 더하기 4 하니까 10가지 길이 있고 15. 아까 뭐였어요? 6팩토리얼, 4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누는 거였나요? 그건 같죠. 6팩토리얼을 4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누는 거랑 둘은 같지, 그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을 이용하는 방법, 길의 덧셈을 이용하는 방법,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길이 그냥 단편적으로 주어져 있으면 뭘로 계산해도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순열의 수를 계산하는 것보다 어쩌면 숫자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다고 생각하는 숫자로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볼게. 더해서 하는 거. 자, 그럼 1. 무조건 다 1이야. 이쪽은. 왜냐면 이쪽 가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최단 경로로 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가지가 되겠네. 여기는 세 가지가 되고 여기는 네 가지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 한 가지, 두 가지니까 세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그럼 3에서 쭉 여기 오면 여기 8가지겠네. 8가지. 3, 3. 여기는 어떻게 돼? 7, 7가지. 여기는 10가지, 18가지. 그 다음 쭉 내려오면 6가지, 14가지, 그 다음에 32가지.
다음에 7가지, 21가지, 53가지. 됐나요? 그 다음에 8가지, 29가지.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야? 82가지가 되겠네. 답은 1번인 것 같아. 그치? 이게 선생님 뭘로 한 거야? 더해서 한 거야. 중간에 길들이 막 일정하게 안 나타나 있으면 더해서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자, 그럼 이제 식으로 선생님 한번 해볼게.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여기가 비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가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A에서 요 지점 있잖아. 요 두 지점. 요거 PQ라고 선생님이 할게. PQ를 통해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이건 하면 안 되는 짓이지. 그 다음에 RS. 요 두 점을 RS라고 하면 A에서 R을 거쳐서 S로 가는 것도 안 돼. 그 밖에는 다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을 가면 되는데 10칸을 어떻게 가야 돼? 가로로 7개, 세로로 3칸 가는 게 얘네들이 길이 다 되어 있을 때 경로야. 거기서 뭘 빼는 거야? PQ를 지날 때를 빼는 거야. 그 빨간색으로 쓸게. PQ를 지난다는 건 A에서 P로 가서 Q로 간 다음에 B로 가는 경우지. 여기 몇 가지니? 3칸, 3팩토리얼, 2팩토리얼.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고 여긴 무조건 한 가지잖아. 한 가지. 그 다음 여기는 5, 6이잖아. 그치? 6가지를 맞나요? 6가지를 5가지가 똑같이 가는 그런 방식. 더하기. 얘를 해볼게. 얘는 R로 갔다가 R에서 S로 가서 다시 B로 가는 경우지. 그치? 그러면 쟤는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고 한 가지에다가 다시 어떻게 돼? 5팩토리얼을 4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다. 이걸 빼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빼줘도 계산하면 보자. 3, 6, 18 더하기 4, 5, 20 어떻게 돼? 그러면 38인가요? 이건 10팩토리얼 나누면 19, 8이 남고 7팩토리얼 나누면 3팩토리얼은 3, 3은 9, 3이 6 그러면 얼마야? 2, 3은 60 60 맞나요? 60? 19, 8 2, 4, 8 여기 4지 4지 120이지 120 120에서 38을 빼는 거죠. 82 이렇게 쓸 수 있다. 됐나요? 어떤 방식을 택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어려움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기본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 첫 번째 끝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스텝 1 문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